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7월 25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오늘 국내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03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72명이고요. 국내 발생은 85명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폭이 커진 배경을 어디에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우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을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예. 우리의 지금 모습은 2주 전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특별한 건 없죠. 다만 휴가철의 시작을 알리는 게 7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7월 말부터 휴가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해를 겪으면서 많은 이제 수해 관련된 뉴스라든지 수해 관련 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19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했을 뿐 국내에서는 환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다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조용히 전파가 되고 있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번에 수해 등으로 인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예. 또 감기 또는 배탈, 설사 등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이 늘어나면서 즉 이런 소화기나 또는 호흡기 관련된 증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예.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를 알게 됐죠. 그래서 연결고를 찾아보니까 시장도 나오고 유명 패스트푸드도 나오고 결국은 물 밑에서 흐르고 있던 걸 우리가 다시 찾아낸 건데 문제는 이것이 아마 이제 17일까지 임시 공휴일을 해서 연결되고 네. 예. 오늘도 벌써 이제 차량이 많이 밀리고 휴가 떠나시는데 네. 기본적인 코로나19의 그 반영되는 모습은 이번 주말에 또 많은 분들이 서로 바이러스를 나누고 감염이 되면은 예. 8월 말쯤에는 100명대가 아니라 그 이상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또 어떻게 좀 이 상황 보고 계세요? 저는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우리가 숫자가 낮아졌을 때도 있지만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먼지 입자 같다.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주변 어딘가에 쌓여 있는데 정말 이게 시공간에 운이 나쁘게 맞지 않아서 맞닥뜨리게 되면 감염되는 거죠. 지금 저는 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게 그동안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를 계속했고 열심히 방역을 해왔지만 지금은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교회, 학교, 상가, 심지어는 이 대형 시장, 예. 그리고 또 이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초기에도 우리 유 교수님하고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발생했다. 교회 방역하고 끝. 교인이라는 사람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선 교인이지만 집에 가면 가정생활 하는 거고 직장에 가면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접촉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접촉하면 감염된다였어요. 접촉을 피해라. 예. 근데 제가 보기엔 한번 거리 나가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2, 3월에 그 파장을 겪었느냐는 듯이 예. 사실 이 먹거리 있는 먹자골목 같은 데 사람 굉장히 붐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해이해졌던 것 아닌가. 예. 하지만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던 것이 아니고 늘 잠복하고 있다. 이거 우리 이동이 지금 늘어나는 시점에 꼭 한번 환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사실 어제 방역당국의 브리핑을 보면서 방역당국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한 적이 있었나 네, 싶을 맞습니다.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임을 여러 번 경고를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결고리가 이번엔 없고 계속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방역당국이 이거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지금 일단은 깜깜이 감염이 13%로 올라갔어요. 예. 5%가 기준이죠. 근데 7%, 8%일 때도 그래도 뭐 한 자릿수니까 10%, 11%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낮아졌다가 이번에 13%인데 역학조사에서 연결고리를 우리가 못 찾고 있을 뿐이지 바이러스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선가는 퍼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못 찾는 것일 뿐입니다. 다 연결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헐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심지어는 거기에 또 아까 제가 잠깐 빠뜨렸던 게 핵심적으로 방판업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방판업체와 교회는 또 연결돼 있었고요. 특이하게도 또 교회와 사찰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다 중복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깜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N차 감염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 다만 검사에 그게 걸리면, 검사망에 걸리면 확인되는 거고 포착되는 거고 걸리지 않으면 계속 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방역당국은요 지금 이태원 클럽발보다 이번이 훨씬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거점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방역이 굉장히 장기간 높은 피로감을 가지고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예. 이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물리력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그게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 이후엔 우리가 사회를 잠시 멈췄어요. 멈췄어요. 최소한만 움직였어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동 제한령, 우린 그렇게 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사실상 멈췄었다고요. 예. 강력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이게 풀린 이상은 지금은 또다시 바이러스는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2단계, 3단계를 지금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인 그런 고민이고 딜레마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소식들 전할 때마다 일상에서 방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유 교수님 같은 뭐 의료진 분들께서는 얼마나 허탈하고 힘이 네. 빠질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그런 것도 참 걱정입니다. 저희가 사례별로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남대문 시장도 저희가 사례로 언급을 앞서서 해드렸는데 동대문 패션타운 통일상가 네. 여기서 이제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요. 이 통일상가, 그러니까 패션타운 쪽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좀 걱정입니다. 지금 600여 개가 그렇죠. 점포가 있는데 여기 임시 폐쇄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또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지도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새벽 시장으로 많이 유명하고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찾던 한국의 명소였는데요. 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확진되신 분이 어디서 확진을 받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네.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동을 많이 하시고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나시는 분이잖아요. 이 어떠한 상가에 어떠한 품목을 다루시는지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신체 접촉이 필요하거나 또 우리가 밀접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제품 설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좁은 공간이고 또 밀폐되어 있고 환기가 되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충분히 감염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동하시면서 서로 또 상가 주민들끼리 서로 모임을 하거나 예. 그런 경우는 충분히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건 대학교 기숙사와 같은 곳에서 감염이 시작돼서 폐쇄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셨던 분들 예전에 우리 5월 달에 이태원 관련해서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지역을 가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N차 감염이 진행됐지만 우리가 279분에서 이제 종료한 걸로 됐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계속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비소식하고 휴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겹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지금 다른 뉴스에 엎쳐서 예, 예.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셨던 분,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하신 분의 가족분들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발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남대문 시장에 이어서 지금 동대문 시장까지 네. 뚫렸고 이에 더해서 이제 롯데리아 사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역 감염으로의 확산이 클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지금 맞습니다.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막 갑자기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우리 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네. 있고 이것이 하나둘씩 지금 발생하는 것이다, 발견되는 것이다라는 좀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저는 보시는지. 그러한 방역 당국의 강력한 추측에 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남대문 케네디 상가에는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확인됐어요. 고향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이 상가의 상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상가에서 다른 또 상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누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중앙 상가로는 어떻게 갔을까? 같은 남대문 시장 내에서 또 다른 상가가 나왔는데 이 중앙 상가가 더 커요. 이 케네디 상가는 그냥 이 구제 의류 매장이지만 이 중앙 상가는 A, B, C 동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확산성이 높은데 못 찾아낸 접촉자,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동대문으로 또 어떻게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대문 상가는 의류 부자재 상가라 이 여름이 왜 위험하냐면
지금 1학기가 대부분의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했지만 학생들을 졸업을 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는 수많은 의류 제조업자들이 부자재를 구하러 오기도 하고 제가 보면 경험적으로 이 대학에서 패션쇼를 합니다. 이 졸업 작품전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대학의 패션학과, 의류 디자인학과, 또 의상학과들이 있는데 네. 이 학생들이 여기서 부자재를 띄어다가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전국의 대학은 400여 개가 있는데 예. 이 중에 패션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또 이제 취업이라든가 요즘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퍼져 있을까? 그러면 교회, 상가, 식당, 심지어는 대학 이 연결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앞으로 지켜볼 문제고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예방할 대목입니다만 예. 거기다가 롯데리아는 좀 더 심각한 게 점주와 직원 22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회식하고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면 각 서울 여러 곳에 있는 이 지점들을 관리하는 입장들이다 보니까 또 네. 그 해당 직원 아르바이트하고 접촉을 하고 손님들은 대면 접촉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예. 물론 요즘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네. 하지만 또 그냥 결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수치를 통계로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종료된 게 아니라 시작일 뿐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찾아내고 거기서 종료 선언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 누적 확진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 모임에서 점장들끼리 마스크 벗고 음식을 먹은 것이 이제 어떻게 네. 보면 큰 문제인 것이고 돌아가서 실제 그 영업을 할 때는 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 활동을 네. 하니까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뭐 전문가의 분석도 또한 있는데 이 방역 수칙 준수라는 측면에서 가장 이제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쪽은 이제 아무래도 교회 쪽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특히 비말이 튀는 행위를 막지 못했던 행위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에서 확진자는 지금 28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뭐 식사는 같이 한 것으로 뭐 네. 당연히 알려지고 있고 성가대 결국에 또 문제였다 이렇게 조금 알려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방역수칙 준수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그 교회나 또는 이제 종교 시설에 들어갈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그다음 발열 체크, 그다음 본인에 대한 개인 정보 동의를 다 하고 들어가서 실제로 그 종교 활동 내에서는 걸리는 네.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성가대가 이야기가 됐던 게 성가대 바로 들어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 연습을 하죠. 그렇죠. 따로 만나서 노래 연습할 때 마스크 쓰고 노래 연습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성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또 이제 아마 이 성가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 다른 음악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게 연습이 진행되고 밀접하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처럼 교회발 이제 감염이 계속되면서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발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이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한번 집합금지 명령 이거는 정규 예배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예. 정규 예배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들이대 소모임 하지 마라, 성경 공부 같은 소모임, 또 식사 모임 하지 마라 집합금지를 했는데 그래도 공공연히 있었던 교회들이 많았고 그중 일부에서 확진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거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상당히 이제 그 이후에는 교회로부터 나오지 않아서 이걸 풀어줬어요. 풀어주자마자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언급되지 않은 사례로 어제 김포 주님의 샘 장로교회 예. 자, 교인이 확진됐죠. 이 교인은 마스크 포장업체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었죠. 거기서 18명의 이 직장 동료들과 밀접 접촉이 있었죠. 그중에 3분의 1인 6명이 현재 확진. 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연결이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교회만이면 또 교회만 우리가 예의주시하면 되는데 예. 지금 너무 다발적이 돼서 당혹스러운 게 학교가 또 심각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요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우선 용인에 있는 학교는 예. 보세요. 2개 학교의 친구들이 주말 사이에 예. 교실이 아니라 영화관, PC방, 코인 노래방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다 들어가고 음식점 그리고 이 중에 친구들이 확진되고 학생의 가족, 부모가 확진이 됐는데 이 부모는 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게 또 N차 감염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이 경과로 봤을 때
상당히 소모임은 위험하다. 예. 이 예배, 종교 행위 이외에는 매우 위험하다. 이건 모두 다 접촉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직장으로, 학교로 퍼져나간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종교적인 이슈만으로 반발할 문제가 아니고 예. 조금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은 서로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 정부가 만약에 집합금지를 내리면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좀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사실 반복의 또 반복의 반복이고 그렇죠. 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로 새롭게 드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네. 못했다가 이제 이게 문제로구나 그렇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학교나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뼈아픈 것 같습니다. 절박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네네네. 이게 방역 당국이 절박하다. 예. 그런데 방역 당국은 이제 지키는 활동을 하고 예방하고 막고 검사하고 찾아내고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역할인 거고요. 위험한 것은 우리 모두죠. 우리 국민 모두가 공동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책임도 우리에게 일부는 있는 거 아닙니까? 감염에 대한. 예.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매개자가 되든지 우리가 이태원 클럽발이 벌어졌을 때 거짓말한 한 학원 강사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공분이 컸습니다. 예. 심지어는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인신 구속까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도 지금 부지불식간에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네. 더 그 당시보다 더 많이 아까 잠복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가장 위험한 게요. 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오늘 택배 없는 날입니다. 예. 택배 노동자의 가족들이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자, 안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전 내일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예. 광복절인데 내일 8.15에 광화문 일대에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10여 개 단체 추산 5만 명. 예. 이건 서울시 추산이고요. 예. 경찰은 지금 22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이제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 예. 광화문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밀접 접촉입니다. 예. 수만 명에서 뭐 더 많게까지 예. 예. 이거 자제해달라고 서울시와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강행방침입니다. 예. 저는 내일 광화문 매우 위험하다 이런 예,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건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예. 예. 보건 안전상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이와는 또 별개로 오늘 저녁부터 오늘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예. 예. 그야말로 황금 연휴에 이제 서울 시내와 각 도심에서도 그냥 여흥을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예. 지인끼리 모여서 술 드시고 또 이제 쉬고 노실 분들이 있고 휴양지 찾아가는 가족단이나 예. 요즘은 여러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트렌드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명절 때 민족 대이동 얘기하지만 예. 하지만 바이러스 대이동이다. 이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변이 여유로워요. 우리 캠핑 가도 여유로워요. 괜찮다 하는데 매점, 화장실, 샤워장 접촉하게 됩니다. 예. 이때 아차 하는 순간에 사실은 99% 조심한 게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경각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예. 정말 연휴 이후에 확산의 여부는 지금 아주 중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태원발 어떻게 됐냐면 서울 경기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날 클럽이라는 곳에 오셨던 분들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거기서 밀접했다가 다시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시작점이 됐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7월 말부터 시작된 휴가 예. 그게 이번 주말에 이제 정점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휴가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 수도권에 있던 분들이 지역에 가서 또 지역에다 뿌리고 다시 올라와서 증상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제가 수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병원에 환자분들이 좀 적었었는데 예. 비가 오고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감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기 증상으로 오신 분들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자. 즉 자기가 코로나라고 인지한 게 아니라 받아보자. 증상이 있으니까 예. 했다가 거기서 코로나가 확인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고리가 나오는데 시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이번 사실은 8월 17일 임시 공휴를 통해서
이 지친 국민들을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아주 좋은 취지였는데요. 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제부터 또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긴 휴일 동안에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파들이 차량이 벌써 막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예.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태원에서 시작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깜깜이 환자 얘기는 그 브리핑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13.4% 비중이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가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뭐 일전에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유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우선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맨 처음에 환자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을 통해서 왔는지 그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잖아요. 예. 그렇지만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거죠. 연결고리를 못 찾으면 누군가는 아직도 이동 중이거나 예. 또 다른 곳에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시작돼서 정말로 증상이 나타나고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늘어서 검사를 좀 더 하고 병원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거든요. 예. 이 깜깜이 감염이 무서운 이유는 젊고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양, 즉 감염시킬 수 있을 만큼 양에 대해서는 순천향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께서 최근에 발표를 해서 미국 학술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계셨던 무증상 감염자분들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했었는데요. 바이러스의 양이나 활동량은 증상을 보이는 분하고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깜깜이 감염, 즉 깜깜이 감염이라는 건 일단 증상이 있거나 알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염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격리 또는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에는 건강한 바이러스를 갖고 계신 분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예. 그게 10%가 넘는다는 얘기는 예. 예. 실질적으로 실제 환자가 10명이면 90명 정도가 어딘가에서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상태라서 더 두렵습니다. 예. 네, 지금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13.4%. 따라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런 비율을 반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게 신규 확진자 수도 이미 그 1단계 기준인 50명을 넘어섰고 깜깜이도 5%를 넘어섰습니다. 앞서서 최영애 평론가께서는 2단계 상향 조치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어제 2단계를 올렸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요? 왜 이유는 우리가 이 85명이라는 환자 숫자는 사실상 통계가 어제 다 완료가 돼서 0시 기준으로 나온 거를 10시에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중에 나오는 그 환자분들 숫자가 더 나올 텐데 예. 환자 숫자가 줄었다고 해도 연휴를 앞두고 이게 각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 어제 발표를 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이 저의 기준은 2주가 늦었거든요. 예. 이미 다 퍼지고 온 대륙에서 한 다음에 그런 권고사항이 나는 것보다 예. 실질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런 황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뭐 어디를 닫는다든지 하진 않지만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수해 때문에 이슈가 다 닫혔고 예. 최근 어떤 정치권 이야기를 해서 뉴스에 대부분에 코로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이 연휴를 떠나기 전에 예.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고 하면 좋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쉬는 기간을 앞두고 메시지를 좀 세게, 네. 좀 더 크게 줬다면 좀 멀리 떠나려고 휴가를 계획하셨던 분들도 좀 안전한 휴가를 계획할 네, 수 네.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안전한 어쨌든 휴가를 네. 가실 분들은 뭐 갑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그렇죠. 휴가를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예. 오늘 또 강조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조치가 내려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의 중대본이 두 개예요. 방역 중대본이 있고 경제 중대본이 있어요. 대통령의 말씀인데 이쪽은 총리가 맡고 있고 대통령은 경제 중대본을 맡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힘든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경제 살려야 되니까 휴가철에
집합 금지 하면 또 이게 경기가 죽을 것 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연휴 동안 국민들의 스스로의 방역 수칙 준수를 믿고 예. 2단계 격상 안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럼 우리 스스로 지금 이제 2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예. 가족들이 모여서 떠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아이들, 부모님, 어르신 모두 다 발열 체크 항상 하셔야 되고요. 증상 있는지 없는지 보시되 요즘은 무증상, 조용한 전파가 너무 많습니다. 네. 대부분. 날씨가 더워서 발열도 잘 안 느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단은 산미를 피해라. 계속. 이 밀착, 밀집, 밀폐. 이거 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칙이 내려진 것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대부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의식적으로 하고 예. 마스크 쓰고 물이 있으면 수시로 손 씻는데 예. 물이 없는 지역으로 가신다면 알코올 건수 같은 거라도 가져가셔서 수시로 닦아주시고요. 아이들하고 집기들을 접촉 가능한 것들은. 그리고 매점이나 샤워장이나 화장실 결국은 넓은 관광지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줄 서고 모이거든요. 예. 예. 그럼 빠르게 이용해라. 단기간 머물러라. 이게 예. 핵심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서 볼일을 보고 나오고 이 공간이 넓은 곳으로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죠. 예. 가족들이 함께. 그러니까 이러한 휴가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결혼식장이 금지되진 않았지만 예. 2단계가 되면은 50명 이상 결혼식도 집합 금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뷔페 식당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먹거리를 통해서 식당에서 대부분 없고 식당에서 마스크 쓰기가 어렵고 비말이 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다중 이용하는 뷔페 식당에서는 반드시 비닐 장갑 예. 그리고 공용 접시에 집게를 이용해서 음식을 덜으시고 안전하게 드시는 좀 네. 의식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예. 이거는 계속 좀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예. 네, 다시금 이제 5월 연휴 때처럼 그 네. 이후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짚어주신 부분들 꼭 유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 문제점들을 짚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의 상황에서의 대책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N차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예전에 이 이태원발 전국 확산이 됐을 때 한 지역의 도지사님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신 시장님께서 나와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검사 받으십시오. 예. 그 메시지가 지금 언론이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남대문 시장 또는 동대문 시장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시작점을 알려져 있는 곳을 방문하셨거나 거기서 근무 또는 그분들의 관련된 가족분들은 이 내일이 이제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도 각 지자체 그리고 병원에서 선별진료소 다 근무합니다. 저도 내일 일할 거고요. 일요일로 나가서 일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본인도 개운하게 음성을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연휴를 보내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양성이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환자로 우리가 확정을 받으면은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다. 그렇지만 개인 정보는 완전히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 본인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지금 5월 달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그런 높은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예. 연결을 끊었고 그 숫자가 이제 종료가 됐고 또는 또 저는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의 높은 시민의식을 받습니다. 예. 그 도와 시에서 2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그걸 받아주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검사하시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는데 그걸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은 이태원보다 더 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 자발적으로 지금이라도 가서 바로 검사를 받으셨으면 N차 감염을 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이 코로나19 관련된 사안 중에 종교 활동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수도권이나 수도권 경기 이쪽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또 교회라 가지고요. 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여기는 전광훈 담임 목사가 목사로 있는 곳이고 제가 뭐 다 거론하진 않아도 워낙에 네, 보도가 많이 네. 됐던 사안이기도 해서요. 지금 검사 대상만 1,897명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얼마나 또 많은 확진자가 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19명이 확진자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 2만여 명이 모이는 네,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이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까지 내렸는데도 하겠다는 네. 입장인가요, 지금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시는 금지 명령 내렸고 네. 이게 처음에 약간 경찰과 서울시 입장이 엇갈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집회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은 일단은 집회 신고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 경찰 입장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게 8.15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경찰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단계로 올렸으면 예. 문제는 50명 이상 집회는 불허예요. 못하는 불허. 거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일단 1단계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면 모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밀접의 밀도를 보면요. 예.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 예. 왜냐하면 방역 수칙의 핵심은 뭐냐면 1m 뛰어라거든요. 야구장에 가도 1, 2m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실제로 권장컨대는 미국은 1.8m잖아요. 2m 뛰어야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좁은 나라다 보니까 그냥 1m 뛰어라 이야기를 하지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집회를 하는 경우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안 모이는 게 정답인데 네. 지금 집회 강행한다는 거고요. 예. 2만 명 모여도 광화문은 밀집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서울시 추산 5만 명 모이면 정말 이때는 위험해지고 예. 10만 명 이상 모이면 이거는 심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는 구속 상태입니다만 예. 예.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이 지난번에 안 걸린다라고 정광훈 목사가 공언했거든요. 예. 우리는 집회도 안 걸린다.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한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방역 당국의 과학을 따라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조금 더 일반 교회보다 위험한 것은 예. 신도들이 이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이고 전국으로 흩어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2월 말 3월 초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봤던 가장 위험한 게 교인들이 교차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 타 지역에서 와서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간 타 지역의 가족들이나 신도들이 확진되는 경우들이 점조직 형태로 나왔어요. 이게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의 새로운 초발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지금 위험한 측면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정말 좀 코로나19가 잦아들 때까지만 조금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방역 당국과 함께 드려봅니다. 예. 네, 여러모로 참 이번 주말이 참 걱정이 되는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막아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야 할 텐데 방역 당국의 이런 조치들을 좀 잘 맞습니다. 지켜주시고 따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달라지는 방역 조치들이 있어서 좀 이 사례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는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 국내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의료 체계에 좀 부담이 되었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조치들이 나온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상호 존중주의라고 해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영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영국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니 국내에 들어온 영국인은 무료로 해주자. 예. 반대로 이제 한국인이 미국에서 걸리게 되면 비용을 내니 미국인은 하자. 이제 그러한 상호주의가 있었는데요. 이거의 전체는 국내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의 방역 지침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역 지침, 우리가 나는 한국말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해를 못해서 모임을 만들었다. 또는 지침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를 해서 그 지침을 어긴 상황에서 격리 또는 입원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이 치료 비용을 물겠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일단 상호주의 원칙은 지켜지되 다만 그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 지침을 어긴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지침을 어긴 방역 지침을 어겨서 활동을 했을 때 걸린 경우에는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랑 같은 의미로 외국인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현장을 잠시 보여드렸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여의도에선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사들의 집회입니다. 아무튼 이 국민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 논쟁 사항은 글쎄요, 뭐 지금 정부와 의협의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부는 대화하자, 네. 협의해 보자라는 입장이고 정원 확대는 이게 불가피한 네네. 선택이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떻게 좀 이견을 좁혀야 될 것 같은데요. 좁힐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파업도 하나의 의사 표현입니다. 네. 민주제도 하에서 이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지 않고 지금 일단 뭐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이런 네. 곳은 의사들이 계세요. 네. 또 후배들이 파업에 참여하는데 우리 유 교수님 같은 선배 의사들이 주말 반납하고 당직을 대신 서주기도 합니다. 예. 좋아요. 이제 의사 표현의 하나로 보는데 설득돼야 할 게 국민이에요. 자, 정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3명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의, 예. 이분들을 이야기하면 더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어쩔 수 없이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예.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예. 연간 400명씩 2023년부터 10년 동안 4,000명. 이들은 다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한다. 예. 3,000명은 이제 지역 공공의료고요. 이 중에 500명은 이번에 우리가 절박하게 느끼다시피 역학조사하는 전문가로 양성하고 예. 500명은 기초의학 연구에 투입을 하겠다. 예. 전액 장학금이다. 대신 10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에서 일해달라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 의사분들이 왜 반대할까? 예.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 인터뷰 주장으로 들었는데 예. 우리나라 의사들의 생산성과 질, 양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예. 우리 의사들이 우수하다는 것, 거기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정말 준수하고 휴머니스트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봤어요.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늘었습니다. 예. 예. 다만 그런데 이게 시장 논리로서의 설마 밥그릇 싸움은 아니겠지? 저는 예. 이렇게 믿고 싶은데 예. 예. 의사분들의 이 반대 논리, 정원을 늘려서 안 되는 논리가 잘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예. 또 어떤 분은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포가 문제다. 예. 있어야 할 곳에 고루 있지 않고 몰려 있는 게 문제다. 예. 압구정에 가면 건물 하나에 10개 병원이 있는데 예. 지역은 차를 몰고 몇십 킬로 달려도 병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이걸 좀 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부만의 숙제도 아니고 또 의료계만의 숙제도 아니고 제도와 그 일을 하는 전문가가 함께 이 화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은 오늘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화합을 원하고 있고요. 예. 절충안을 내서 그러면 이제 환자들의 더 쾌적한 의료 환경을 위해서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의사들과 정부가 함께 내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도출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 평행선에서는 국민들은 정답도 모르겠고요. 예. 그 왜 파업을 하는 거지? 왜 반대하는 거지? 일단 이제 정부의 논리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반론도 좀 국민 설득에 나서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예. 하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예,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대화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최근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아, 예.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거기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의 전공을 보면 예. 소아외과, 산부인과, 간이식 전문의, 신경외과 있는데 굉장히 삶이 윤택해 보이고 거기 전공의 선생님들도 많고 한데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이렇게 길이 도로가 넓고 잘 돼 있으면 그쪽으로 차가 몰려서 역설적으로 길이 좋고 길이 잘 돼 있는 곳으로 차가 몰리기 때문에 차가 막힙니다. 예. 근데 꼬불꼬불하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알려진 길은 차가 오히려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소아외과나 흉부외과, 신경외과, 예. 역학조사관 정말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텐데 예. 길을 잘 안 보여주시니까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을 못하고 편중되는 것입니다. 예. 그 편중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의사 숫자가 모자르다고 하는 정부의 그런 통계를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면 당장 5년 안에, 왜냐하면 지금 의대를 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나오는데 15년이 걸리니까 예. 지금 해서 15년 뒤에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에 그 의사 간의 지역 간의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예. 전공의 선생님들 또는 그 대학에 계신 분들 또 개원하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어디로 편중돼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가고 조금 더 삶의 질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쪽을 지원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이고 공공재 성격을 띠는 이런 부분, 응급의학, 역학조사, 감염내과 등의 이런 부분을 예.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를 동시에 진행다 한다면은 예. 젊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린다. 그게 내년부터 의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최소 10년, 15년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당장 2, 3년에 체감을 하셔서 그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예. 국가나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공공재 성격의 의료 전문가를 늘릴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월급을 더 준다든지 예. 아니면 혜택을 더 주는 부분이 병행된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좀 소통해서요. 이견을 좁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고요. 요 내용까지 저희가 좀 오늘 만나보고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네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은 시사평론가와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